이번 시간에도 우리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추진 과제 중에서 한 가지 내용, 물류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리라는 책을 제가 2000년경에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물류라고 하는 책을 처음에는 운송 물류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다가 국제 물류라는 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6판 정도 실렸는데, 저는 그 책을 발간할 무렵에 우리 한국의 국제 물류 교육은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차를 정했고, 그 목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국제 물류의 그 후속 책들이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국제 물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물류의 철학이 뭐냐. 물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냐, 우리가 점과 선이다. 점과 선. 점은 뭐냐, 선은 뭐냐. 선은 점과 선을 갖다 연결을 하는 것이 물류의 기본 철학이어야 된다. 선은 운송, 여러분, 운송, 수송, 군대는 수송선 하지. 그 다음에 운수, 이런 말도 있죠. 교통과 운송은 틀립니다. 운송은 우리가 트랜스포트, 영국 영어는 트랜스포트예요. 미국 영어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은 트랜스포트 앤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예? 트랜스포트는 사람의 이동, 화물의 이동. 커뮤니케이션은 아이디어와 생각과 사상의 이동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교통은 사람, 화물, 정보, 이런 이동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럼 선은 뭐냐? 수송. 그거는 실선. 우리가 선을 끌 때 이렇게 끊는 것이 이 실선이겠죠. 실선. 실선. 그 다음에 점선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점선. 예? 점이 있고, 점이 이래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연결하는 것이 선이죠. 물류의 기본은 운송, 선이 운송이지. 점선은 뭐겠? 나는 어떻게 표현하니까? 물류 정보, 운송과 물류 정보. 물류를 크게 이야기하는 6가지 기능을 이야기할 때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그죠? 유통 가공, 그 다음에 물류 정보, 이게 6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은 뭐냐 하니까 운송과 물류 정보다 이게. 점은 뭐냐 이럴 때, 예? 내륙 운송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물류센터라 하지 물류창고라는 말은 틀린 말. 창고는 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센터는 보관이 아니라 그걸 트랜스퍼 하면서 거기에서 유통 가공을 하여서 물류 부가가치를 올리는 부가가치 물류, value added logistics. 부가가치 물류가 뭐냐 할 때, 여러분들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한때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를 해가지고 안에 열어보게 되게 되면은 뭐 다양한 상품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물류센터에서 그러한 상품의 조합을 하나의 세트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서 물류를 통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물류센터, 물류단지, 혹은 이 터미널, 그 다음에 철도역, 이러한 것이 점이다. 그럼 글로벌 물류로 생각하게 되면은 부산항과 같은 항만,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의왕 ICD,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 요즘은 별로 하지 않지만 양산 ICD, 아니면 또 밖에 있는 CY 컨테이너 야드,
그 다음에 컨테이너 less than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한 개를 다 못 채운 화물의 경우에 container freight station, off dock CY, 항만 밖에 있는 CY, 항만 내에 있는 on dock CY, ODCY, 이러한 것들이 점에 해당되죠. 그러면 점이 많을수록 연결되는 선은 더 많아지겠죠. 물동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점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그 선의 굵기는 가늘게 되겠죠. 그 말은 뭐냐니까 화물량이 작고 물류의 효율이 별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점이 적으면은 그 말은 물류 기지가 적으면은 운송선의 굵기는 굵겠지만은 그것도 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물류 효율이 되지, 선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은 물류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물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의 생각은, 기본 개념은 점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택배 회사에서 보라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게 되면은 물류 기지를 갖다가 어디에 둘 것이냐, 전국에 한국에 몇 개 둘 것이냐, 어디에 둘 것이냐, 로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how many, 그 다음에 where, 이걸 통해 가지고 이 last mile,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하는 last mile까지 생각한 물류 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시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물류 체계, 세계를 선도하기까지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세계를 지향하는 해상 물류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물류 대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류로 뭘 멈추자 하는 그런 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2005년, 2008년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죠. 저는 우리나라 물류의 구조상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기 수도권,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이렇게 실어 보내려고 할 때 어디로 실어 보냅니까? 인천 아닙니다. 인천에서 그렇게 나갈 일도 없고, 동해에 있는 항만에서 그렇게 화물을 실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일도 없습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부산 아니면 광양입니다. 동해에서도 제가 배를 타고 일본 사카이 미나토로 이렇게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배로 외국에 어떻게 링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려고 부산에, 동해에서 아마 지금도 이제 지금은 운행 안 했습니다만 블라디보스토크로 하는 배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으로 주로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화물들은 부산과 강양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만으로 연결된 데 있어 가지고 내륙 운송, 항공 운송을 해가지고 부산항에 가지 않겠죠. 당연히. 연안 운송, 배를 해가지고 한다, 그것도 없겠죠. 그러면 철송과 도로 운송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부산항, 광양항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러한 운송, mode of transport, 운송 수단은 뭐냐? 트럭킹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 원자재 조달할 때도 조달처가 유니 소싱이냐, 바이 소싱이냐, 말티 소싱이냐에 따라 가지고 한 곳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위험을,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수출 지향적인 무역 의존이 높은 이런 경제 체제 하에서 물류의 역할이, 국제 물류 역할이 아주 큰데 외국으로 실어 보낸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경소단박한 그러한 화물들은 많이 이용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밸류의 측면에서 인천공항의 그 화물 처리액이 부산항의 화물 처리액보다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볼륨, 물량으로 칠 때는 항만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선의 점과 선이 연결된 것이 오로지 도로운송밖에 없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단절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제 물류 체계가 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으로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번에 나온 핵심 추진 과제는 임시 선박을 지속적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선박이 아니고 선복, 쉽 스페이스, 배에다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임시 선박을 투입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농수산물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을 하는데 부산항의 수출 기업 전용 화물 보관소도 운영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협업으로, 협업인지 짓인지 여하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버넌스 아닙니까? ESG, Environment, Sustainability, 그 다음에 Governance.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의 공기업, 공공기관의 Governance가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저는 상당히 깊이 있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협업으로 이런 수출 화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장을, 이 장치장에 그냥 우리가 화물 스토리지 한다 하더라도 오프독 시와의 항만 밖에 있는, 오프독 밖에 있는 그러한 화물 장치장보다도 더욱더 저렴하게 하는 것. 항만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얼마만큼 배가 저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버스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항만의 수심이 얼마냐, sea depth가 얼마냐. 그 말은 컨테이너를 실는 버스에 따라가 10,000개를 실기도 하고 20,000개를 실게 할 수 있는데, 많이 실을수록 선박의 헐수가, 드라프트가 길어진다는. 그 경우에 선박의 수심이 낮으면 배가 입항을 할 수가 없고 접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항만의 화물을 하역을 하고 난 뒤에 장치장에 장치 보관을 시켰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비용이 무료냐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높아지느냐. 그건 뭐냐니까 비용의 관점에서 본 항만의 경쟁력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은 이 비용의 관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거요. 이런 식으로 물류비의 절감뿐만이 아니라 또 이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 애로를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그러한 것보다도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수출업자에 대한 해상물류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